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8일 목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오는 6월 3일 LA 지역 예비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각 카운티별로 투표용지가 발송된 가운데 한인 유권자 등록률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도 시동을 걸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6월 3일 치러지는 예비선거. 각 지역 주지사와 연방 상하원 의원, 카운티 슈퍼바이저와 연방 판사 후보들 중 상위 2명을 고르는 선거입니다. 한인 후보로는 미셸 스틸박 조세 형평위원이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에 출마했고, 영킴 후보와 샘강 후보는 각각 가주 하원의원 65지구와 15지구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슈퍼리어 판사직에 도전한 앤박 후보는 경쟁 후보가 없어 선거를 치르지 않고 사실상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카운티는 지난 5일자로 우편 투표용지 발송을 시작했습니다. 유권자 등록 마감일은 5월 19일, 부재자 우편 투표를 원하는 사람은 27일까지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한인 유권자 등록과 투표율을 높이려는 캠페인도 시작됩니다. 일반적으로 LA시 전체에서 한인 투표율이 전체 투표율보다 1.1% 더 높은, 그리고 일부 구역에서는 10%까지 더 높은 그런 이제 투표율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한인 선거 홍보 비영리 단체 민족학교는 자원봉사자 모집에 나섰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20명의 자원봉사자가 선거 전날까지 한인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유권자 등록과 투표 참여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KRC is going to host a weekly series of community meetings where community members can come to KRC here in LA, learn about the issues and the propositions, discuss their takes on the candidates that are running for office in their respective districts.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각 선출직 후보들 중 과반이 넘는 50%의 득표율을 기록하는 후보는 바로 당선이 확정되며, 과반에 못 미칠 경우 상위 득표자 2명이 11월 결선에 진출합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이번 주말은 미국의 마더스데이가 되겠습니다. LA 한인타운 곳곳에선 부모님께 고마움을 전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반면 한국에선 세월호 참사로 아들, 딸을 떠나보낸 부모들의 마음을 위로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노승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타운 내 한 교회 강당에 어버이날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외로운 독거노인들을 위한 사랑의 점심 식사. 오늘은 어버이날을 맞이해 준비한 공연과 함께 한인 업체들이 후원한 효도 선물로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하늘만큼 땅만큼 좋아요. 아주 환대를 받고 예쁜 꽃도 달아주고 진짜 오늘 같으면 살만 납니다.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카네이션이 새내기 엄마 아빠에게 전해집니다. 작은 꽃 한 송이지만 부모가 됐다는 사실이 감격스럽기만 합니다. 저 어버이날인 걸 생각도 못했는데 어떻게 제가 이렇게 아기 낳았을 때가 어버이날 돼서 너무 신기하고 이제는 부모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한 노인센터 개관 1주년 기념 공연이 어버이날에 맞춰 열렸습니다. 연습한 춤사위를 선보이는 참가자도, 공연에 흥이 겨운 관객들도 함께 즐거워하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한편 한국은 아들, 딸이 그리운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은 조문객이 오늘까지 150만 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조문객들은 카네이션 대신 노란 리본을 달았습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국제우주정거장에 설치한 지구관찰 카메라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일반에 서비스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우주인들만 감상해온 우주에서의 실시간으로 보는 지구의 모습을 김성진 기자가 전합니다.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내려다본 푸른 지구의 모습입니다. 야경은 더욱 장관입니다. 지구 뒤로 숨는 달, 지구 대기에 부딪혀 아름다운 빛으로 변한 유성, 곳곳에서 내리치는 천둥번개도 볼 수 있습니다. 북미 대륙 너머 극지방 오로라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대륙을 따라 끝없이 이어지는 도시의 불빛들은 그야말로 초특급 우주쇼입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우주인들만 감상이 가능했던 실시간 지구의 모습이 이제 일반에도 공개됐습니다.
나사가 국제우주정거장에 설치한 넉 대의 고해상도 카메라가 촬영한 화면입니다. 국제우주정거장은 400km 높이에서 초속 7.9km 속도로 90분마다 지구를 한 바퀴씩 돌고 있습니다. 현재 카메라는 줌이 안 되고 방향도 고정돼 있지만 올해 말에는 줌과 방향 회전까지 가능한 카메라가 추가로 설치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진입니다. 한인 밀집 지역 중에 하나인 뉴저지 러더포드 지역에선 하룻밤 사이에 자그마치 17대의 차량이 털리는 연쇄 차량털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직 범인은 잡히지 않았는데요. 김일간 통신원이 자세한 소식 전합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뉴저지 러더포드. 특별히 위험한 지역도 아닌데 하룻밤 사이에 17대 차량이 털렸습니다. 그중 한 대는 도난까지 당했습니다. 특별한 기술을 사용한 것도 아닙니다. 창문 깨고 차량 안에 있던 GPS와 오디오를 훔쳐갔습니다. In the morning, I came out to my car to go to work, and I found that the door was open and my navigation system and my audio system was gone. So I called the police, and this is my first time having my car broken into, and I do feel a little rattled.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달 28일 오후부터 29일 오전 뉴저지 러더포드와 패터슨 지역 경계에 있는 유니온 브릿지 인근에서 딱 하룻밤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지역 방범에 비상이 걸려 경찰은 현재 범인 색출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 용의자 신원의 윤곽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변 목격자나 CCTV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아 우선은 주민들이 주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We don't have anyone in custody. It's still an ongoing investigation. We don't have a suspect at this time. And most importantly, lock your doors. Don't leave GPS units, sunglasses, expensive items out in the open. Secure those items and lock your doors. 경찰은 하룻밤 사이에 17대 차량이 피해를 본 것은 의외로 많은 운전자가 차문을 닫지 않고 내렸던 것에 기인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물품 중에는 아이패드와 보석 등 상당수의 귀중품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김일강입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달성하겠다는 내용을 명문화했습니다. 군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사과를 촉구하는 의원 발언도 이루어졌습니다. 보도에 이강덕 기자입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내년도 국방수권법안 본문에 한반도 관련 사항을 포함시켰습니다. 국방수권법안은 북한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위협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달성하겠다는 내용을 명문화했습니다.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원칙을 기반으로 평화적 통일을 이루겠다는 한국 정부 비전을 지지하고 한미가 북한 관련 모든 문제에 긴밀히 협력하자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하원 군사위가 채택한 국방수권법안은 만장일치로 채택됐고 한반도 조항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미 하원의 적극적 관심과 지지 표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초당적 지지를 받는 사안이어서 이달 말 하원 본회의 통과도 낙관적인 상황입니다. 이번 하원 군사위에서는 이례적으로 군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는 의원 발언도 이루어졌습니다. And avoidance of the issue will continuously distract and cause strife in the trilateral relationship impacting our strategic goals and missions in the region. 미국 정부의 아시아 중시 정책이 계속되기 위해서도 군대 위안부 문제가 제대로 해결돼야 한다고 산체스 의원은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군대 위안부 문제에 대한 미 하원의 관심 표시는 미국 행정부에게 상당한 압박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강덕입니다. 북한이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 대해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으며 원색적으로 비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미국 언론은 이를 전하며 북한의 이중성을 비판했습니다. 이주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일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통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도발에 대한 우려와 경고 메시지를 보낸 오바마 대통령을 원숭이에 비유하며 혈통조차 불분명하다는 험담을 마구 쏟아냈습니다.
미 워싱턴 포스트는 이 같은 조선중앙통신의 성명이 한 미국 학자의 개인 홈페이지를 통해 뒤늦게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인종차별적인 발언은 순수 혈통을 강조할 때 주로 사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으로 몰래 돈을 벌러 갔다가 임신한 채 추방된 북한 여성들에게 강제 낙태를 시키는 것도 바로 이런 차원이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공개된 UN 북한 인권위원회 보고서에서도 이 같은 명분으로 자행되는 북한의 인권 유린을 고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과 미국 사이에 지난 2년간 대화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북한은 그만큼 미국과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데 대해 거리낌이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해 자신부터 돌아보라고 충고했습니다. Where they have no say over their future, over their government, over how they live their lives. So for someone, a leader of that country, to criticize us, especially using those terms, I think is quite frankly offensive. 워싱턴 포스트는 북한의 아프리카 우방국이 많다는 점 등을 예로 들면서 피부색과 관련한 북한의 이중잣대를 비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한국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등 36개 나라 중 25위로 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일과 생활의 균형에선 거의 꼴찌에 가깝게 조사됐습니다. 김성모 기자입니다. 한국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등 36개국 가운데 하위권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OECD의 조사 결과 한국은 삶의 만족도 지수가 10점 만점 가운데 6점이었습니다. 34개 OECD 회원국과 러시아, 브라질 등 모두 36개 나라 가운데 하위권인 25위에 그쳤습니다. 한국과 지수가 비슷한 국가는 재정 위기를 겪은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이었으며 일본은 28위로 더 낮았습니다. 만족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스위스였고 노르웨이와 덴마크가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은 일과 생활의 균형 부문에서는 36개국 가운데 34위에 그쳤습니다. OECD는 한국인의 연평균 근무 시간이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은 2090시간이라는 점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 한국인들의 정부 신뢰도도 23%로 조사 대상국 평균인 39%보다 낮았습니다. 한국인의 전반적인 삶의 질 수준은 25위로 지난해 27위보다는 약간 올랐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김성모입니다. 일본에서 3D 프린터로 권총을 만든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3D 프린터와 권총 설계도만 있으면 누구나 무기를 제조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설계도는 미국에서 인터넷을 통해 구했답니다. 홍수진 기자입니다. 연속해서 총을 발사하는 한 남성. 대학교 교직원인 27살 이무라 씨는 자신이 3D 프린터로 만든 합성 수지 소재에 권총을 발사하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이무라 씨 집에서 3D 프린터로 만든 권총 5정을 발견하고 총포도건법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압수한 총 5정 중 2정은 두께 2.5mm 합판 10개를 겹쳐도 실탄을 관통시킬 수 있을 정도로 살상 능력을 가졌습니다. 이무라 씨는 60만 원을 주고 산 3D 프린터로 총을 만들었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이무라 씨가 미국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설계도를 다운받아 권총을 만든 걸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 今の段階では所持ですけれども、武器を製造したという点が問題となってくると。製造段階からの規制ということが非常に重要だ。 일본에서 3D 프린터로 만든 총이 압수된 건 처음으로 최신 기술이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홍수진입니다. 목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